스타워즈는 잊으세요. 천문학자들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색적인 항성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에서 약간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별에는 실제로 동반자가 있으며 일부는 여러 개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두 개의 별들로 구성된 쌍성계는 매우 흔합니다. 보통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구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서로 합쳐져서 하나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알파 센타우리 A와 알파 센타우리 B는 함께 쌍성계를 형성해요. 이 두 별은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이며 밤하늘 전체에서 시리우스와 카노푸스에 이어 세 번째로 밝은 별이에요. 하지만 이 별들을 보면 하나의 별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위 이중성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별들은 매우 가까이 위치하며 쌍성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시력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북두칠성 별자리에서 미자르 자리와 알코르 자리를 찾아보세요. 이 별자리는 찾기 어렵지만 북두칠성의 8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이 별자리가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보인다면 시력이 좋은 겁니다. 더 많은 별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두 개의 별에 만족해야 하나요? 세 개의 별이 서로 주위를 돌며 섬세한 우주춤을 추는 삼중항성계도 꽤 흔해요. 이러한 시스템은 궤도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놀라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최근의 발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년 전 한 연구팀이 실제 별이 5개인 태양계를 발견했어요. 이 태양계는 250광년 떨어진 큰 곰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슈퍼 와스프 프로젝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별들은 동일한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원반에서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하나의 복잡한 중력춤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매우 가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붙어서 춤을 추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명왕성과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큰 시스템은 작은 시스템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 2개, 너무 가까워서 한 별이 다른 별의 수소를 훔치고 있는 악당별 2개,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고독한 동반자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통의 중심을 축으로 삼아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충돌하여 하늘에 크고 밝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시스템이 이전 시스템보다 더 복잡하고 희귀하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에는 어느 종류의 독특한 환경이 존재할까요? 그곳에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알아볼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중성계의 별 중 하나를 공전하는 행성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화창한 날이고 해변에 갈 준비가 됐어요. 우주집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5개의 태양이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두 쌍은 마치 한 쌍인 것처럼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다른 한 쌍은 각각 고유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에 있는 외로운 별이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이죠. 이런 행성에서 낮과 밤의 주기와 계절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여기서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별의 궤도에 따라 행성은 낮과 밤의 시간이 매우 무작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정하거나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행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쌍성계에 살고 있다면 상황이 더 간단해요. 행성이 2개의 별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뚜렷하게 구분될 거예요. 하지만 별이 5개라면 별의 밝기와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주기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잠 좀 잡시다. 반면에 이것은 멋진 경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 일출과 일몰을 각각 다른 밝기와 색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계절의 변화는 이보다 더 쉬울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에 대한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져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성계에서는 별의 위치가 행성을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주방에 여러 명의 요리사가 동시에 다른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 별 A에 가까울수록 여름과 비슷한 날씨를 경험하게 돼요. 별 B에 더 가까우면 더 쌀쌀하고 겨울 같은 날씨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면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단순화된 설명이에요. 행성의 궤도 경로, 축의 기울기, 중력 등의 요인도 있습니다. 요컨대 일기예보는 이제 10배 더 신뢰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일기예보를 하는 TV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승산이 없는 시나리오죠.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면 방사선의 롤러코스터는 어떨까요? 여러 별에서 나오는 지독한 태양풍과 열은 지구의 환경을 매우 혹독하게 만들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운이 나빠서 이 항성 쌍성 근처에 너무 가까이 산다면 전자레인지에 계속 갇혀있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태닝 살롱에 갈 필요는 없겠죠. 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영원한 겨울왕국에 사는 것과 같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중간 어디인가에 있다면요? 같은 날에 햇볕에 타고 동상에도 걸릴 수 있는 곳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별 5개가 모이면 중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마치 강하고 끈끈한 친구들과 그룹 호응을 하는 것과 같죠. 별들의 중력은 행성을 잡아당겨서 도시 전체를 쓸어버릴 정도로 강한 해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중력 때문에 발밑에 땅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덜컹거리며 구르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항상 지각에 대한 변명이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사장님. 충격파에 휘말려서 지구 반대편에 떨어졌어요. 믿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농업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하늘에 여러 개의 별이 있는 경우 식물은 하루 종일 다양한 각도와 강도의 빛을 받는데 적응해야 해요. 농부들은 과도한 열과 복사열로부터 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반면에 별에서 여러 에너지원을 얻는다는 건 꽤 멋진 일입니다. 5개의 별에서 나오는 광선을 모두 흡수하는 태양 전지판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운이 좋았다면 중력과 온도 변화가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 행성에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렇게 독특하고 영감을 주는 환경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 예술, 기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작업 캔버스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발견한 시스템 중 가장 복잡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AER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성단은 7중성계로 7개의 별이 서로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혼란스럽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주선을 타고 그 많은 중력장 사이를 헤쳐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우주 핀볼 게임 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주의 놀라운 다양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희귀하고 매혹적인 항성계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항성계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10개, 15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항성계? 할리우드에 있는 별의 수만큼이나 많은 별들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스타, 할리우드. 네, 알아요. 유치한 거.